콘크리트 제품의 퍼스트 무버.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첨단 기술을 적용시켜온 삼정산업. 스틸 보드는 제가 시작할 때부터도 저희들이 퍼스트 무버였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정밀한 어떤 품질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품질을 아주 정교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이 퍼스트 무버였습니다. 국내 점유율 90%, 글로벌 수출국가 86개국. 콘크리트 스틸보드 개발 관련 업계를 이끌어온 퍼스트 무버. 삼정산업의 기업가 정신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삼정산업의 대표이사 이희만입니다. 높이 조절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 없이 만약에 탁 나온다 하면 삼정산업은 콘크리트 2차 제품을 생산하는 콘크리트 블록 몰드 베이스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몰드 베이스에 콘크리트가 묻으면은 콘크리트 제품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능의 기계를 만들고 제가 그 이름을 보드 클리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콘크리트 제품의 품질을 올리는 다양한 기계, 주변 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보드 클리너를 보드 시장의 90% 이상이 나무나 플라스틱 이런 재질로 된 시장입니다. 시장 진입을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전 세계 시장이 10% 이상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스틸로 만들 때 나무의 무게에 유사하게 만들자. 그리고 나무의 그 형태도 유사하게 만들어야만이 그 시장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저희들이 첫 작품이 알파보드였습니다. 스틸이 예를 들어서 14mm 정도의 두께로 된다면 나무는 한 50mm 정도의 두께로 하드우드로 만들었을 때 스틸로 만든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나무의 가장 두께가 많은 50mm 나무 무게에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가 사우디에 수출했었습니다. 사우디에 수출한 결과 레이저 용접을 했었는데 레이저 용접 부위가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걸 전량 다시 해주고 해서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실을 딛고 다시 만든 게 메타보드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돈도 잃었지만은 기술 진보로 그걸 극복을 했었습니다. 나무와 플라스틱이 전부였던 콘크리트 몰드 베이스 제품들. 기존의 제품들과 달리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삼정산업의 창업 계기가 궁금해지네요. 제가 성격상 직장 생활이 잘 적응이 안 됐습니다. 술도 잘 못하고 잘 놀 줄도 모르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한계성을 느꼈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제품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지을 때 품질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벽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몰타를 다시 발라가지고 높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높이 차이 나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제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몰드 베이스의 이 품질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그 분야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기술 투자만 하면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술만 있다면 세계 1등도 가능하다고 믿었던 이희만 대표. 창업 당시 어떤 기업가 정신으로 회사를 시작했던 걸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경영 방침을 경인후가로 했습니다. 경은 이제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고 인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을 받들어 모시는 자세로 하고 후자는 이제 두텁다는 뜻인데 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두터운 복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은 시작은 아주 볼품없지만은 내하고 관계되는 모든 분들을 항상 받들어 모시는 자세로서 관계를 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내가 허용하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계속적으로 그 복지를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삼정산업의 시작은 이희만 대표 혼자였습니다.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던 사업 초기, 좌충우돌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삼정산업이 있기 전에는 어려움도 많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업체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주문할 게 있는데 한번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8시까지 일을 하고 의정부까지 밤새 가서 그분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다가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낮에 늦게 일하던 분이 여기 왔느냐고 하길래 아침 일찍 왔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더 묻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었고 그 원동력이 계속 지금까지도 지속된다고 봅니다. 하면서 무게 중심 이동 때문에 이쪽에 그 모터, 파우지 벽돌이나 블록을 만드는 원리가 진동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진동 전달률이 가장 좋은 소재가 철제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라든지 나무가 그 다음으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쌈에도 불구하고 스틸을 택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 그 의지가 더 발전되어 스마트 공장까지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스마트 공장으로 무엇이 가능해졌을까요? 스틸 보드를 생산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형 라인과 소형 라인이 있는데 옛날에는 사람의 수동으로 하던 거를 지금 자동화해서 사람의 힘을 들고 최상의 품질로 되어 있는 이쪽이 라인이고 이쪽 부분은 자동차, 화물차 부품을 생산하는 라인입니다. 지금 보시면 로봇가 안에 AI 기능에 의해서 표면에 편탄도라든지 검사를 하고 이 안에 투입해서 거의 사람 없이 최종 공정까지 자동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 투자에 진심이라는 이희만 대표. 회사를 운영하며 무엇보다 기술 개발에 열중했다고 하는데요. 회사 내 기술연구소에서는 어떤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 기술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보드 클리너에 관련된 도면입니다. 보드 클리너는 아무리 보드가 평면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작업장에서 굳어진 콘크리트 잔해로 인해 가지고 그 벽돌이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힘드니까 강력한 브러쉬와 칼날이 달린 장치가 강제로 스틸 보드 위에 있는 그 잔여 콘크리트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러쉬하고 이송 장치하고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자동화 장비로서 그 정밀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위에 10개가 지금 고강력 스핀을 가지고 있는 모터가 되겠습니다. 이 모터가 브러쉬가 달려 있는데 이 브러쉬가 밑에 있는 보드를 청소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송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이송을 하고 이송을 받고 그리고 실린더가 내려오면서 그 마모된 만큼 이렇게 평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 부분은 원터치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드라이버를 사용해가지고 하나하나 풀지 않더라도 원터치로 꼽고 뺄 수 있도록 이러한 장치들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저 완성돼가지고 다음번 보드 클리너 시제기 나올 때는 훨씬 더 자동화된 장비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도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금액만큼은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신제품 개발을 넘어 스마트 공장까지 만든 이유도 궁금해집니다. 제가 공장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불 꺼진 공장을 운영하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저희들 하는 일이 원재료를 철을 다루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공장이 지저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작업자들의 어떤 노동 강도를 줄여줄까 하는 차원에서 로봇을 도입하고 단순 반복되는 거는 그 자동화를 도입하고 돈이 들더라도 앞으로 뭐 때에 따라서는 비들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스마트화 할 생각입니다. 외장 타일 같은 경우는 업체 3군데 지금 샘플 지금 주로 쓰는 게 보드블록.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걸어다녔을 때 매일 필요한 이 보드 블록용으로 스틸 보드가 쓰여지고 있고, 현재 지금 추세가 건축 내외 장재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을 아름답게도 하고 또 물을 밀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도 하고, 떨어뜨렸을 때 안 깨지고 더 얇게 만들어서 시공이 편리하도록 하면은 타일 생산할 때 들어가는 고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가지고. 포스 SJ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초로 포스코와 삼정산업이 개발한 콘크리트 블록 전용 신강종이 되었고, 그것을 전 세계 그리고 국내까지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삼정산업도 창업 초기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제품을 납품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넘쳐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초창기에 중고 기계를 사서, 돈이 없다 보니까 중고 기계를 사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교한 어떤 프로세스로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납품한 업체에서 간혹 가다가 불량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뭐 직원이 없으니까 제가 영업도 하고 뭐 다 했기 때문에 제 혼자 가서 바닥에 자루에다가 모래를 넣고 물을 잔뜩 먹이면은 그걸 판판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스틸 보드를 위에 올리고 해머로 가지고 틀어진 부분을 전부 잡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보통 남들이 뼈마디가 아프다는 말은 저는 실감을 못했어요. 온몸이 그 쑤시고 아프더라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픈 줄도 모르고 아침 일찍부터 막 밤늦게까지 문제점을 해결해 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스틸 보드는 제가 시작할 때부터도 저희들이 퍼스트 무버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야는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콘크리트 제품에 대한 정밀한 어떤 품질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품질을 아주 정교하게 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이 퍼스트 무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는 제품 위주의 어떤 특허였고, 최근에는 어떠냐 하면은 전 과정에 어떤 그 특허를 내가지고 그게 국내 저희들은 뭐 특히 콘크리트 품질에 관한 그 시스템 특허를 국내뿐만 아니고 유럽, 미국, 중국 이런 식으로 전부 특허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발전해 온 어떤 기술의 어떤 진보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스틸 보드계의 퍼스트 무버. 삼정산업은 그야말로 멈추지 않고 발전하는 회사, 성장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자부심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순간은 수출 나라가 점점 증가할 때와 새로운 나라의 업체들이 소문을 듣고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23년도 기준으로 86개국에 납품을 하였는데, 수출이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해외 출장도 굉장히 잦은 편입니다. 매 열리는 전시회로만 봤을 때 1년에 10개국 정도가 되는데, 매년 전시회로 찾는 나라들은 10나라 정도지만 그 안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면 저희 업계에서 아시아 업계가 워낙 소수다 보니까 저희 삼정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인인 걸 알면 한국 스틸 팔레트 잘 만들잖아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럴 때 이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우리가 그 삼정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 본 사람들이 너희가 삼정이구나, 나 너희 알아 라고 이렇게 알아봐 주실 때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면서 뿌듯합니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퍼스트 무버. 직원들도 자부심이 절로 넘칠 정도로 당당한 회사로 성장한 삼정산업. 하지만 글로벌 위기, 포항 지진 등 위기는 매번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해냈을까요? 2008년도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사가 파산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저희들은 각국이 계약했던 게 전부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를 구입해 놨던 게 반값 이하로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손실을 한 방에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거의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충격이 매우 컸었고,
그게 회복될 때까지는 저희들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업체이기 때문에 일이 없어서 돈도 잃고 일도 없고 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항 지진 났을 때 저희들은 포항에서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사무동이 전파되고 15억짜리 기계 2대가 대표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그 외의 기계들도 망가져서 입은 피해가 매우 컸었고, 그리고 최근에 약 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이 거의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일 자체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기술 개발에 전념해서 그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은 새로운 메타보드라는 제품을 내놓을 수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됐었습니다.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늘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 험한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바로 사람들의 믿음과 응원이 아니었을까요? 가장 큰 도움이 된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제 아내가 가장 큰 도움을 줬습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설사 망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식당을 해도 당신 밥 굶기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이 가장 저한테 큰 힘이 됐었고, 그리고 많지 않은 친구들이 저한테 음으로 양으로 위로도 해주고 방향도 알려주고 해서 그 친구들이 상당히 고마웠었어요. 세계에서 인정받는 회사가 되기까지 이런 성장을 일궈낸 대표님만의 남다른 영업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영업하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고객이 어려워하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해 줄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저희 고객사원들이 만드는 콘크리트 제품은 금액적으로 무게 대비하면 굉장히 너무 저렴한 제품들입니다. 저희 고객들은 그 주에 관련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로 하여금 같은 콘크리트 제품을 만들더라도 주거 공간에 가까우면서 더 실용적으로, 더 미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저는 창업 때부터 계속 얘기해서 가이드를 해왔는데, 고객과 함께 하면서 고객도 돈을 벌고 이 망가진 지구 환경도 개선하는 쪽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 개발을 해서 전 세계 저희들 고객사가 각국에 한 86개 정도의 고객사가 있고 앞으로는 그게 100개 넘는 국가로 확대된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돈을 벌면은 이 지구 환경도 개선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성장, 나아가 지구의 환경까지 멀리 내다보며 회사를 운영하는 이희만 대표. 정말 멋지네요. 그렇다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보는 이희만 대표는 어떤 리더, 어떤 기업가일까요? 대표님께서는 늘 벽돌 생산 업체는 전문적인 기계 제작 업체가 아닌 제품 생산 업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들의 기술 공백을 메꿔야 한다고 언급하십니다. 처음에 선뜻 사장님의 경영 이념을 좀 이해하기는 힘들었는데, 사장님과 함께 영업을 하면서 사장님의 그런 경영 이념이 어떤 뜻인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 열정들이 고객들을 움직였고요. 그 움직인 고객들과 함께 파트너가 돼서 지금까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지금 저희 사장님과 같이 똑같은 고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늘 고객을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성장해온 삼정산업. 이제는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하며 환경을 지키는 제품 개발과 함께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ESG 경영에도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탄소 중립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 건물 위에도 전부 태양광이 다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태양광이 올려져 있는데, 이 태양광은 저희들 자체에서 쓰는 전력을 100%는 아니고 일부 저희들이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간을 태양광을 더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나아가 지구의 환경까지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회사. 직원들은 이런 회사에서 일하는 보람이 클 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나아가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제품 개발에도 계속 힘쓰고 있고 지금도 현업에서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과 함께 직원들도 같이 성장하고자 독려하는 분위기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대표이기 때문에 더 배우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이희만 대표의 마인드 정말 멋집니다.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한다고 그게 아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우문우답 같지만은 제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목적이 사물을 보면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본질을 못 보기 때문에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 달려온 이희만 대표.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한 회사의 사고는 무엇일까요? 겸손, 정성, 혁신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 무엇보다 인사를 잘해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포된 뜻이 겸손인데 우리 직원들 보고도 늘 얘기하는 게 누가 오든 간에 외국인이 오든 뭐 내국인이 오든 우리말로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잘하자. 그래서 겸손이라는 거는 첫째 덕목이다. 그리고 정성이라는 거는 저희들은 제조회사입니다. 만들 때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 되고 끝까지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들어라는 뜻으로 정성이라는 이름을 두 번째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혁신입니다. 혁신은 뭐냐면은 계속 하던 것에 반복되다 보면은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가죽을 벗기는 그런 새롭게 하라는 그런 아픔 속에서 이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그 혁신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세 가지 겸손, 정성, 혁신이 사원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실을 다지며 기술력을 키우고 그 결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회사가 된 삼정산업. 전문가가 보는 삼정산업의 경쟁력은 무엇인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주식회사 삼정산업은 1992년 창업 이래 콘크리트 제품 생산용 스틸보드와 주변기기 및 콘크리트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주는 설비를 개발해온 전문기업입니다.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R&D 활동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 90% 달성과 해외 86개국으로의 수출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적 기업인 포스코와 제휴하여 스틸보드 전문 강제를 개발함으로써 더욱더 큰 걸음을 준비 중인 삼정산업은 차별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기술력, 사람이 먼저다라는 인본주의 경영 철학, 환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ESG 경영 방침을 토대로 하여 머지않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 투자에 앞장서며 업계의 퍼스트 무버로 자리 잡은 삼정산업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요? 저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더불어 사는데 우리 직원들이 뭐 일을 할지 몰라도 저는 아주 적은 일이 생기면은 꿈이라도 나눠서 그걸 직원들한테도 역량에 따라서 기여에 따라서 나눠가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회사를 적으나마 키워왔고 앞으로는 대기업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적지만 강한 기업을 지향을 해서 저희 회사는 정년 60세입니다만은 60이 넘더라도 업무 능력 있고 건강이 따르면은 그 업무 능력과 건강이 향상되면 향상되는 만큼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그 보수를 지급해서 가능하면 오랫동안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 작은 울타리에서 이상적인 어떤 그런 한 조직을 만들어보자. 그 안에 내포된 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누구보다 먼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며 퍼스트 무버로 인정받는 기업. 삼정산업의 도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와도 같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직원을 지키고 고객들을 성장시키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지금의 삼정산업을 만든 게 아닐까요? 삼정산업은 내 일생의 여정입니다. 삼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내가 꿈꾸는 어떤 사회를 어떤 걸 만들어 보자. 내 일생의 여정이 바로 이 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작지만 강한 글로벌 기업, 사람을 생각하고 지구를 생각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삼정산업의 도전을 응원합니다.